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종섭의 백브리핑입니다. 아시아경제에서 진행하는 이슈의 핵심, 이슈의 이면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아주 핫이슈로 부상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과거 지난 1월 달이죠. 보냈다고 하는 문자 관련해서 논란이 아주 크게 불거졌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 담당하고 있는 이현주 기자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주 기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당시에는 이제 비대위원장이었죠. 그래서 문자를 보냈다. 그것 가지고 굉장히 좀 말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불거진 거죠? 네, 지난주 목요일인 4일 김규환 CBS 논설실장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냈던 메시지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그 문자 내용이 상당히 긴데 핵심 내용만 편집해서 붙였다고 하면서 내용 당시에는 일부가 공개됐었는데요. 네. 이제 문자를 보낸 시점은 1월 15일이었고요. 1월 15일. 네, 당시 이제 김 여사의 그 명품백 문제로 당정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아.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의를 해명을 해라, 사과를 해라 등등 관련해서 조금 그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좀 갈등이 있고 그랬던 시절이죠, 그때가. 네, 맞습니다. 이 문자 내용 자체도 김 여사가 한 위원장에게 그 사건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싶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방송 후에 김규환 실장과 통화한 지인이 전달한 바로는 네. 이 방송을 좀 마치고 김 실장이 이 해당 내용이 이슈가 될지 말지 좀 긴가민가한 반응 보였다고 합니다. 아,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죠, 사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 실장이 그런 것을 공개를 한 이후에 후보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책임론 등등을 서로 제기하면서 이 이슈 자체가 상당히 전당대회 관련해서 핫이슈로 좀 붐업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제까지도 보도로 문자 5차례 보낸 문자 내용이 모두 다 전문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전문이 전부 공개됐죠. 네네. 그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대체적으로 내용은 이제 죄송하다, 모든 게 제 탓이다, 자꾸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최고위를 거쳐서 만약에 사과할 수 있으면 자기가 사과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내가 사과를 하고 싶다, 여러 가지로 좀 송구하다, 이런 맥락의 내용. 이게 5차례 보낸 내용인데 TV조선에서 전문을 다 공개를 했어요, 그죠? 네. 예,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도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문자 논란이 일고 또 문자 전문이 공개되고 이러면서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어떤 전선이 한동훈 후보 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그러니까 이 문자 건과 관련해서 본다면 전선이 좀 그렇게 나뉘어진 것 같아요. 네, 처음 문자가 공개되고 다음날 이제 원희룡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5일날 오전 9시 25분 정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 문제는 이제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니다. 당시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한 위원장이 호응했다면 당이 그토록 어렵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총선 당시에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후보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시 대처가 너무 미숙했다, 이런 비판을 했고, 윤상현 후보도 한 후보가 이 갈등을 매듭지어야 된다,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후보직을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한동훈 후보를 상대로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3명의 후보가 협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뭐라고 지금 이 반박을 하고 어쨌든 해명을 하고 역공을 펼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제 한 후보의 책임이 좀 커지는 것 같았는데 방송 직후에 신지호 실장이 기자들에게도 해명을 했습니다. 이건 과거 인연을 보낸 내용이어서 이제는 당대표와 이제 영부인으로서 공적인 관계여야 하기 때문에 처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문자에 답장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게 이제
둘 사이에 보낸 문자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측에서 전혀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했을 수도 있다.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거 공사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적인 문자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 문자가 지금 공개된 것이 뭔가 지금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세를 취하고 있는 거군요. 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원희룡 후보가 특히 이 한동훈 후보를 굉장히 세게 공격을 하는 것 같던데 뭐 이 이유가 뭔가요? 일단 원 후보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전통 지지층의 당심을 좀 자극해 보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강도가 좀 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업체 공정이 지난 1일, 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200명에게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62.9%로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때문에 원 후보가 그 다음을 이어서 17.9%, 나 후보가 8.1%, 윤 후보가 2.7% 순이었는데요. 이게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기 전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네. 한 후보가 워낙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이게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 후보가 좀 강하게 공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앞서가고 있는 이 한동훈 후보의 판을 좀 흔들어야 어떤 변화를 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한동훈 후보가 아까 얘기했다는 이 문자의 출처, 왜 지금 시점에 이게 공개됐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기자들은 대략 지금 이 문자가 왜 공개됐다, 누가 공개했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좀 친윤계 쪽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친윤계 쪽에서 흘리지 않았겠느냐. 뭐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건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죠? 네네. 뭐 이름도 좀 나오고 하던데 그 부분도 추측에 근거한 거죠. 일단은 무언가 친윤 쪽에서 이걸 흘리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온다. 근데 친윤 쪽에서 이제 원희룡 후보를 민다. 뭐 이것도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출마 당시 이제 출마 선언을 할 당시를 좀 돌이켜 보면 이제 나 후보랑 좀 비슷한 경력과 어떤 색깔이 있는 원 후보가 출마를 했다는 전부터 이제 나 후보가 이에 대한 불만을 많이 제기했었는데요. 네. 그 때문에 이제 누가 뭐 물밑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친윤계 의원들이 분명히 있다. 그들이 뭔가 원 후보를 미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 후보 러닝메이트를 자처하고 있는 이뇨한 최고위원 후보도 사실상 친윤계 의원들이 당시 모시고 왔던 혁신위원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사실들을 볼 때 친윤계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결국은 한동훈 후보의 이 흐름을 꺾기 위해서 친윤 쪽에서 원희룡 후보를 내세워서 상당히 좀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나경원 후보나 윤상현 후보는 이번 뭐 문자 이 논란 등등에 대처하는 것이 또 원희룡 후보와는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대처법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할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원 후보 측에서는 이제 그 친윤계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좀 선을 긋는 그런 게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네. 나경원 후보랑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랑 원 후보 둘 다 이제 비판을 하면서 자신들의 좀 그 입지를 좀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초선 의원들로부터 불출마해달라는 연판장을 실제로 받은 적도 있었고, 뭐 그 당시 핵심 인물이었던 뭐 배현진 의원이나 장동혁 의원 등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 돕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당시 대처가 굉장히 미흡했다. 이것만 잘 풀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선거에서 어렵진 않았다 이런 반응을 하면서도 원희룡 후보가 친윤계 도움을 받고 있어서 이거는 좀 줄세우기라는 비판을 안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상현 후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 후보든 원 후보든 둘 중 누가 돼도 당은 공멸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좀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무게추는 한 후보 쪽에 좀 더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윤상현 후보나 나경원 후보는 두 후보 모두 이제 비난하면서 그 자기만의 그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동훈, 원희룡 두 사람을 모두 까기를 하면서 둘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당이 공멸한다. 팬덤도 문제고 줄 세우기 하는 것도 문제다. 뭐 이런 입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뭐 또 전당대회의 흐름이 이 한동훈 대 원희룡 이런 쪽으로 굳어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나경원, 윤상현 후보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전당대회 초기 이 선거운동 들어갈 때 뭐 두 사람 나경원, 원희룡 후보의 단일화 문제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단일화는 요즘은 좀 뭐 조용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나 후보 측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전혀 없다. 밝혔습니다. 저희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그 원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고요. 원 후보 측에서도 다시는 이제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전당대회가 과반을 넘지 않으면 어차피 결선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네. 결선 투표 과정에서 사실상 단일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반 넘는 것을 저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결선 투표에서 단일화를 통해서 뒤집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네요. 네. 이 문자 논란 관련해서 이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로서도 상당히 이게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가 그대로 전문이 공개되는 이런 상황, 사실은 이게 과거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로 김 여사나 대통령실로서도 좀 어떤 입장을 좀 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좀 나온 게 있나요? 네, 일단 그 한동훈 후보가 위원장 시절에 뭐 관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언급되고 있는 진중권 전 교수는 이번 메시지가 김건희 여사, 이철규 의원, 친윤 의원 그리고 원희룡 캠프 이렇게 유출된 경로라고 지적할 정도로 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완전히 선을 긋는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지금 나토 관련 순방길에 올라 있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선거에 이제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 네. 우리는 관련 없다. 그 얘기네요. 하지만 어쨌든 흘러가는 흐름 자체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젠가 보니까 그 조정훈 의원도 만약에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받고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는 쪽으로 했다면 뭐 한 20석 정도는 더 얻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데 이현주 기자가 보기에는 이 문자 논란 이게 누구에게 좀 뭐라고 할까요? 유리하게 작용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수도권 원외 위원장들 쪽 입장을 들어보면 당시에 좀 사과를 했으면 오히려 좀 더 여론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한 후보 측에서 이게 사적인 문자라고 했는데 영부인과 사실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인데 네. 어떻게 사적인 관계이냐 이거는 공적인 관계로 봐야 된다 이런 좀 지적들을 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사적 개입은 이제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좀 멘트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조금 타격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한동훈 후보에게 네네. 그렇죠. 이게 하여튼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 가지 미묘한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당대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한동훈 후보의 1차 과반 득표는 막아야 된다라는 이른바 친윤 쪽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펼쳐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5차례의 문자 그 내용과 누가 보냈는지 또 그것이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에 전망은 어떻게 될지 등등에 대해서 국민의힘 출입하는 이현주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